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MBC 생활이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북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일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강경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은 치욕스러운 일이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t's a total disgrace what happened to Otto. That should never ever be allowed to happen. 또 원비어를 집에 더 일찍 데려왔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고통을 겪은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가장 최근 희생자인 원비어를 애도하면서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장례식이 22일 목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 내 강경 여론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반드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나머지 미국인 3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원비어를 살해했다고 규정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아직도 북한에 가고 싶은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자신의 안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북한 규탄이 잇따르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도 속으로는 대화를 원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무기로 계속 엄포를 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속내는 대화를 원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비이성적인 체제고 김정은도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체제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핵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미국 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상충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밝혔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위협이 더 시급해진 뒤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문 특보는 자신의 발언이 이 특보 자격이 아닌 학자로서 한 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해당 발언이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보 자격이 아닌 학자적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란 겁니다.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에게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하고 모른다고 내가 학자로 갔다고. 문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문 특보 개인 자격 방문이었으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 특보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뉴욕 맨하튼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학자적 소신이란 전제로 또다시 관련 발언을 이어갔고 귀국길에서도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내용과 구체적 행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으로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씨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걸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하지만 자필 편지로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거나 몰타로 도피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끝까지 부인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정 씨가 삼성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받는 데 관여했고 말을 지원받은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말 세탁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모든 혐의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주도한 거라고 반박했고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결국 정 씨를 구속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하지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경주를 제외하고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2도까지 오르는 반면 포항은 25도, 영덕 26도, 울진은 2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농촌 곳곳에서는 물을 확보하느라 농민들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한 달 전에 끝냈어야 할 모내기를 하지 하루 전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겨우 모내기를 하고는 있지만 언제 끊길지 모를 처지입니다. 며칠 전 모내기 한 노는 벌써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심어도 여기 활착을 되려고 하면은 최소 한 일주일 동안 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심어놓고 뒤로 돌아서 물이 없어. 그러면 활착 못 해보면 금방 말라본다. 뒤늦은 모내기는 가을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워낙 가뭄 탓에 마땅한 대체 작목도 없습니다. 다른 대체 작물을 뭐 하고 싶어도 이마에 가문데 그래. 뭘 해서 뭐 콩이든지 팥이든지 뭐 순간이라도 그래. 됩니까? 안 되지. 전혀 안 되지. 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도랑물을 퍼올리던 경운기를 누군가 파손하고 호스를 잘라버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주 건천의 특산물인 찰보리 수확량이 316톤으로 지난해 600톤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흉작입니다. 저희들이 한 15,000에서 16,000가마이가 생산돼야 되는데 지금 한 7,500가마이 정도 생산밖에 안 됐습니다. 포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강 공사를 하느라 물을 뺀 달전 저수지. 인근 저수지에서 3단계로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도 바닥을 겨우 채우는 정도입니다. 밭에 물을 주려고 플라스틱 탱크에 물을 채우는 일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물인심이 사나워지고 있는 겁니다. 저 다른 곳에 물 들어갔다가요. 쫓겨나가지고 다시 이곳에 물 들어갔는데 이곳에서도 눈치 봐가면서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물 관리하는 사람 누가 오면은 쫓겨내달 형국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농촌으로 달려가 농민들의 고충을 듣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포항시가 편성한 긴급 예비비 3억 5천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울진군도 식수원인 남대천이 고갈되자 왕피천 물을 끌어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울진읍과 죽변, 북면 지역에 제한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최소 100mm의 비가 간절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원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콘텐츠는 협착과 화상, 추락, 전도,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유형별로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 근로자가 실제 상황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가상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포항제철소는 가상현실기기 12대를 글로벌 안전센터 교육장에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부상의 애절한 삶을 축제로 재구성한 제6회 11형 등금쟁이 축제가 오는 24일 울진군 북면 삼당리 11형 마을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11형 바지개꽃 놀이 공연과 11형 주모 선발대회, 등금쟁이 사진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구성됩니다. 11형 등금쟁이 축제는 보부상의 역사적 사실을 축제로 승화시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북 서예 전람회가 어제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해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대상작인 안동 김순남 씨의 다산선생 시를 비롯해 서예와 문인화 등 4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서가협회 경북지회가 주최하는 경북 서예 전람회는 올해로 17회를 맞이했습니다. 2017 경상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어제 안동에서 개막해 이틀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북도 내 시군 60세 이상 어르신 선수 등 3,800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등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특히 영원한 화합을 위해 전남 지역 선수 70여 명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북과 전남은 3년 전부터 두 지역에서 열리는 생활체전에 교차 출전하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